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 연구소 일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마를 설치해보고 테마사에서 만들어준 템플릿을 설치해서 빠르게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을 할 때 안 쓰는 플러그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 체크를 모두 해주시고 클릭하셔서 삭제, 적용하시면 모든 플러그인이 삭제가 됩니다. 이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인이라서 삭제를 하는 건데요. 굳이 정리하는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홈페이지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 외모 부분의 테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홈페이지 작업을 할 때도 페이지나 글까지 전부 삭제를 다 해주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샘플들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작업할 때 혼란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모두 삭제를 해주고 이제 외모로 가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테마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워드프레스 테마가 하는 역할은 바로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레이아웃이나 색상, 폰트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테마일수록 당연히 기능이 많겠죠. 무료 테마인 경우에는 기능이 상당히 한정적일 것이고요. 오늘 사용할 테마는 아스트라라는 테마인데 무료 테마도 있고 유료 테마도 있습니다. 가볍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충실하게 잘 제공하고 있고 엘리멘토 플러그인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홈페이지 빌더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들고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과 잘 맞기 때문에 아스트라 테마를 사용하는데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아스트라는 가장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워드프레스 테마나 여기 보이시는 플러그인 둘 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활성화까지 완료가 돼야 우리가 테마나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활성화 됐기 때문에 처음에 깔려있던 이 테마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가 설치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스트라 테마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템플릿 설치할 때는 요 위에 보이시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빌드 유어 웹사이트 나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엘리멘터 가운데 거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내 홈페이지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붙은 부분은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디자인적인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 있다면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와 글자만 나에게 맞게 수정을 해서 빠르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장 맨 위에 있는 홈페이지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킵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컬러나 폰트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모두 다운을 받아야 템플릿을 받을 수 있는데 맨 밑에 민감하지 않은 정보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뷰 요 웹사이트를 눌러서 한번 사이트가 잘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소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만든 홈페이지 주소인데 보시다시피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다른 페이지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잘 들어와 있고요. 컨택트까지 확인하면 네, 좋네요. 전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워드프레스 테마 중 아스트라 테마를 설치한 후에 아스트라 테마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마음에 든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글로 바꾸어서 내 사업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홈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를 아무것도 없는 빈 칸에서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연구소 윌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사이트 하나 만들었었죠. 이렇게 템플릿을 한번 업로드 해 보았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 글자와 이미지만 바꿔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디자인을 내 마음대로 수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연습해 봐야 합니다. 폰트, 글자들은 어떻게 바꾸는지, 버튼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템플릿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한번 보는 거죠. 이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보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 만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워드프레스 제작 연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섹션 편집에 가셔서 보면은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소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너비는 어떻게 돼 있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스타일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이런 옵션들을 잘 기억했다가 동일하게 쓰면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쉽게 하려면 이미지만 바꾸고 글자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실력이 잘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주소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브 도메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면 저번에 썼던 내용인데 이렇게 앞에 본 도메인 앞에 서브 점 이런 주소가 추가로 붙어서 별도로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브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트코메 호스팅의 액세스 C 패널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서브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리셔서 서브 도메인즈 이쪽으로 입력하신 후에 원하는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프랙틱스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완료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을 눌러주세요. 저번 시간에 여기 SSL 자물쇠 설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번 시간이겠네요. 그 SSL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Let's Encrypt SSL을 설정을 했었는데 도메인에서 한번 SSL을 설정을 했다고 해서 서브 도메인까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서브 도메인이 밑에 보이는데 설치는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슈 버튼 한번 더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똑같이 클릭을 해주면 서브 도메인도 SSL 설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바둑판 모양 눌러주시고요. 맨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워드프레스 매니저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추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인스톨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HTTPS는 똑같은데 도메인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방금 만든 서브 도메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뒤에는 삭제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하는 내용은 전 시간에 같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아이디 넣어주시고요. 여기 관리자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도 사용하시는 이메일, 관리자 이메일 넣어주시면 되고, 언어에는 한국어. 자, 모두 선택됐으면 인스톨 버튼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 선택하시면 방금 만든 서브 도메인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URL을 클릭을 하시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이트를 똑같이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플러그인 외모 글 페이지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삭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러그인 먼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모두 체크하고 일괄 작업에서 삭제, 적용 눌러주시고요. 테마도 사용하지 않는 테마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글도 휴지통에 넣어주시고요. 휴지통에 넣었다고 다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지통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영구적으로 지우기를 클릭해 주세요. 페이지를 가서 샘플로 있는 페이지도 전부 휴지통으로 이동한 후에 휴지통에 가셔서 마무리로 모두 영구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정리가 끝났고요. 테마를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외모의 테마에서 새로 추가하신 다음에 아스트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트라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활성화가 되면 기존에 처음 깔려있던 테마도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준비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템플릿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부 꺼주시고 플러그인을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먼저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어떤 플러그인이 깔려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플러그인으로 가셔서 체크를 해보니 스타터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템플릿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을 다운받기 위한 플러그인이니까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WForms Lite는 문의 양식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와서 여기 주소를 복사해서 직접 한번 들어와 보면 여기 컨택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보면 여기에 문의하기 하는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넣고 이메일을 넣고 그 다음 여기에 메시지 문의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입력한 후에 샌드 메시지를 누르면 이제 메시지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은 작동을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WP Forms Lite를 쓴다. 뭐 이거 말고도 문의 폼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무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이 템플릿에서는 WP Forms를 쓰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있는 엘리멘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버튼을 만든다던가 사진을 넣는다던가 글자를 넣는다던가 레이아웃을 만든다던가 하는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디자인할 때 플러그인입니다. 웹빌더 플러그인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은 설치할 것은 엘리멘터 하나만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플러그인에
새로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엘리멘터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검색어에 엘리멘터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엘리멘터 웹사이트 빌더, 요거를 지금 설치를 눌러주세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까지 누르겠습니다. 엘리멘터로 만들 수 있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홈페이지 제목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하면 이렇게 현재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굳이 보자면 맨 위에 제목이라고 써있는 부분과 아래에 카피라이트라고 써있는 부분, 상단을 헤더라고 부르고요, 아래를 푸터라고 부릅니다. 안쪽은 바디라고 하기도 하고 본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헤더와 푸터는 엘리멘터 플러그인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료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받아야 여기 헤더와 푸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구매할 것은 아니니까 무료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플러그인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플러그인 검색창에 엘리멘터 헤더라고 입력해주세요. 원래는 유료 기능이지만 이 엘리멘터 헤더 앤 푸터 빌더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무료로도 헤더와 푸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활성화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헤더와 푸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헤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모에서 엘리멘터 헤더 앤 푸터 빌더를 클릭해 주세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Add New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헤더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헤더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헤더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디스플레이, 어디에 보여줄 것이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페이지에만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헤더는 어떤 사이트에 가도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이트, 엔타이어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보일 거냐 하는 부분도 헤더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겠죠. 그래서 O를 눌러주세요. 모두 되면 공개 한번 클릭해 주시고 공개가 완료되면 여기에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사이트 한번 볼게요. 가서 헤더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여기 밑부분을 헤더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더를 보니 좌측에 로고가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 메뉴가 위치하고 요건 버튼인데 전화 기능이 있는 버튼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와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이 로고, 저는 로고를 마우스 우측 눌러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미리 받아 놓겠습니다. 자, 다시 일로 와서 헤더를 만들어 볼 건데 헤더를 만들기 전에 엘리멘트 구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판에서 자,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섹션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섹션이 위치하고 있어요. 섹션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컬럼 아래에 우리는 이미지도 넣고 글자도 넣고 영상도 넣을 수 있고요. 다양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섹션, 겉에 있는 섹션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 컬럼은 한 칸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쪼개서 컬럼을 반씩 쪼개서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3개로 쪼갤 수도 있고 4개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진행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섹션인데
여기 보면 새 섹션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새 섹션 추가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조 일단 한 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겉에 섹션이라는 영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컬럼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었나? 보시면 로고가 있고 메뉴가 있고 버튼이 있었습니다. 요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바둑판 모양 누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사이트 로고라는 것이 있네요. 사이트 로고를 가지고 와서 넣겠습니다.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왜냐하면 로고를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잠시 업데이트를 하고 로고를 한번 지정하러 가보겠습니다. 로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클릭해 주시고 사이트 세팅즈 클릭을 해보고요. 아래 사이트 아이덴티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트 로고가 있고 사이트 파비콘이 있는데요. 사이트 로고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은 여기 위치에 있는 사이트 로고를 이야기하고, 파비콘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여기 조금 작은 이미지 보이시죠? 워드프레스, 이거를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로고 부분 플러스에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파일을 선택해서 로고를 넣어주세요. SVG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해결을 좀 해야겠네요. 잠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VG를 사용하는 분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보실 것 같은데 일단 엑시트를 해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해 볼게요. 새로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플러그인 쪽에 WP 엑스트라 파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내려서 여기 WP 엑스트라 파일 타입스 클릭해 주시고요. 활성화까지 해 보겠습니다. 설치와 활성화가 완료되면 설정에 가서 엑스트라 파일 타입스를 눌러주세요. 보시면 수많은 확장자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앞에 두 개 체크해 주시고 컨트롤 F 눌러서 SVG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해제가 아니고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내려서 저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저장.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미디어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파일 선택에 아까 로고 SVG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다시 왼모에 엘리멘트 헤더 앤 푸터 빌더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편집, 빠른 편집, 편집하기가 있는데 편집을 누르게 되면 워드프레스 화면상에서 제공하는 편집기를 이용한 편집이고요. 다시 나가서 빠른 편집은 제목이나 슬러그 같이 간단한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엘리멘터 편집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로고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을 클릭하신 후에 사이트 세팅즈 가셔서 사이트 아이덴티티 클릭하고 사이트 로고 부분에 클릭을 한 다음에 미디어 라이브러리로 이동해서 첫 번째 넣었던 로고를 선택하신 다음에 미디어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대체 텍스트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대체 텍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이미지에는 이 대체 텍스트, 보통 알트 태그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 이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장을 작성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 문장 안에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와 맞으면 그 이미지가 검색이 뜰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고, 근데 어떤 로고냐? 저라면 온라인 건물 연구소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로고는 그 로고는 아니지만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이렇게 누군가 검색했을 때 우리 로고를 볼 수 있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부분은 지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도 동일하게 설명까지 가서 써주시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온라인 건물 연구소라는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이미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삽입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파비콘이라고 있는데요. 사이트 파비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조그만한 이미지, 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별도로 준비한 건 없어서 일단 로고로 한번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F5번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은 로고가 투명 로고라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바탕을 좀 깔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섹션 편집에 가셔서 스타일로 가셔서 여기 배경 타입에 기본을 클릭하고 색상에서 빨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로고가 보이죠? 로고가 흰색이다 보니까 배경이 흰색이라서 동일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색상은 나중에 빼도록 하고요. 로고가 보여야 하니까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사이트 잠깐 보시면 로고는 좌측에 있고 메뉴가 우측에 있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로고를 클릭을 해서 좌측으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얼라인먼트에 여기 레프트를 클릭을 해주면 로고가 좌측으로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메뉴를 넣어 볼 텐데요. 바둑판 모양 눌러서 쭉 내려서 내비게이션 메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가지고 오면 옆으로 붙이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위아래로만 붙게 돼요. 어떻게 해도 위아래로만 붙습니다. 이유는 여기 컬럼 안에는 하나의 요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로고가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더 넣을 수가 없는 건데요. 메뉴를 넣기 위해서는 컬럼을 우측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자, 컬럼을 추가하는 방법은 컬럼 쪽 여기 가셔서 마우스 우측 누른 다음에 새 컬럼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옆에 이렇게 한 칸이 컬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메뉴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뉴를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메뉴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 글자도 없죠. 왜냐하면 메뉴가 아직 설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메뉴 영역을 보시면은 요만큼 있고 아래가 여백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좀 가운데에 오면은 이쁠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 컬럼 편집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세로 맞춤, 기본을 중간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중간으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왕 하는 거 로고 쪽도 편집을 눌러서 세로 맞춤 중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 우측에 버튼이 하나 있었어요.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둑판 모양 눌러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세요. 버튼도 역시 우측에 놓고 싶은데 버튼이 우측으로 안 가죠. 그러면은 섹션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버튼의 경우에 조금 특별하게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고급을 클릭하고요. 여기에 너비를 일렬로 바꾸고 우측에 메뉴도 클릭해서 고급으로 간 다음에 너비를 일렬로 바꿔주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메뉴가 안 보이죠? 메뉴가 안 보이는 것은 지금 메뉴가 없기 때문인데 임시로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업데이트 잠깐 누르고 여기 선 눌러서 엑시트 해보겠습니다.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외모에 가서 메뉴 클릭을 하고, 지금 메뉴가 없죠? 원래 메뉴는 페이지로 보통 많이 하는데 일단 페이지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 이름을 먼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메인 메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메뉴는 주 메뉴로 선택을 하고 메뉴 생성을 눌러주세요. 이제 메뉴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용자 정의 링크를 클릭해서 일단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링크 텍스트에는 홈 어바웃 서비스 컨택트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그대로 써볼까요? 홈. 이 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about 메뉴에 추가. 이렇게 해서 메뉴 추가가 됐습니다. 4개죠. 이렇게 해서 메뉴를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다시 헤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멘터 헤더 푸터 빌더로 가서 헤더에 편집하기 눌러보고, 보이시나요? 메뉴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메뉴 옆에 버튼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조금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우측으로 이렇게 좌우로 붙기 위해서 버튼이랑 메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컬럼 편집을 클릭해 주시고 가로 맞춤을 종료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제 색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 메뉴 색상이 좀 별로네요. 메뉴 색상 바꿔볼게요. 내비게이션 메뉴 편집,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텍스트 컬러를 일단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시켰을 때 흰색으로 하기 위해서 호버를 클릭하고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액티브라는 거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인데 지금은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해주시면 동일하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흰색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버튼과 메뉴 사이를 조금만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역을 떨어뜨릴 때는 떨어뜨리고자 하는 엘리멘터를 선택을 해서 고급으로 가신 다음에 이 바깥쪽 여백 혹은 안쪽 여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소와 요소를 떨어뜨릴 때에는 바깥쪽 여백을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 요소와 버튼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측으로 여백을 줄 건데요. 이때 요 함께 연결된 값은 빼줘야 돼요. 만약 같이 있으면은 모든 값이 같이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거를 해제한 상태에서 우측에 한 30 정도 이렇게 주게 되면 너무 큰 거 같네. 20 정도 이렇게 주면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요. 자, 원래 보니까 2025-0188이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하셔서 텍스트에 2025-58-0101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고, 보통 버튼에는 링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특이하게 여기를 클릭했을 때 전화가 걸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TEL 링크 부분에 TEL 콜론 써주시고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요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만들어진 주소로 모바일로 한번 접속을 해 보세요. 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모바일에서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로 전화번호가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는 사이트로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버튼을 눌렀을 때 네이버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https 하고 네이버닷컴이라고 치면, 이렇게 저장하면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네이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버튼 색상을 잠깐 보면요, 색상에 테두리만 있죠. 안에는 없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버튼 스타일로 가셔서 색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투명 상태입니다.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요 원을 쭉 끝까지 끌어당겨 주시면 완전히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테두리 유형에서 일반 클릭하고 두께를 1 정도만 주죠. 이렇게 주고, 테두리 색상이 흰색이었거든요. 흰색으로 이렇게 주면 네, 이제 똑같아졌죠. 여기랑 동일하게 됐습니다. 버튼의 두께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크게 만들려면 클릭해서 안쪽 여백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를 조금 더 숫자를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되는데, 동일한 숫자로는 그 모양이 안 나오네요. 이거 함께 연결된 값 해제하고 우측에 30, 왼쪽으로 30 정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큰 것 같고요. 여기는 10, 10, 15, 15. 이 정도면은 좀 비슷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이 아랫부분에 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헤더 부분의 글자 색상과 배경은 그대로 두고, 여기를 아래 사진 부분을 제작을 한 다음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후터를 먼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